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문제가 요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30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그 전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계속적으로 통화도 하고 하여튼 자문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설을 폭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 기간 중에 맞춤형 여론조사, 그러니까 사실상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개혁신당, 지금 이준석 이제 전 대표의 칠불사 회동 해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한 게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의원이 칠불사에서 그 새벽에 무슨 나무 심는 장면 이런 걸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엄청난 무슨 폭로 내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최근에 CBS 그다음에 채널A 등의 연속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각종 험한 말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험한 말들을 쏟아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본인이 지금 얘기한 거는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다 까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내에 탄핵이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말로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깔 건가? 있긴 있나?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 본인이 다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명태균의 허장성세라는 제목으로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말들의 대부분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통화는 했겠죠. 만나는 장소에도 몇 번 갔을 수 있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하거나 만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런 사람 어디 가서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입을 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거야. 왜냐면 탄핵은 불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법이 확인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약간 상처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와 탄핵은 다르다.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명태균 씨와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까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내로 탄핵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현재 김영선 전 의원과의 금전거래설 이런 걸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 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뭔가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지금 권력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물론 앞으로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있죠. 그렇게 해서 제가 허장성세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에 처음 입문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든 누구든 자기한테 도움을 주려고 접근한 사람들을 굳이 뿌리칠 이유가 없고 들어보고, 그러니까 n분의 1일 수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런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마치 자기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취재 과정에서 다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태균의 입장에서 바라본 202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n분의 1에 불과했을 것이다. 근데 명태균은 지금 자기가 최특급 참모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허장성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말로만 있습니다. 20분의 1밖에 안 나왔다 이런 말로만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증거가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증거가 뭘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증거를 주장하는 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자꾸 증거도 없으면서 말로만 지금 떠들고 있는 거다. 뭐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죠, CBS에서. 명 씨는 곧 철창에 들어갈 개라서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다. 빨리 철창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재원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까라고 해서 내가 깐다.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의 멘트와 함께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는 카톡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날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님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 대화명에 김건희 여사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 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너무 고생 많으세요. 너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 명태균 씨의 이 공개된 카톡을 보면 그러면 뭐 대략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준석이라는 거는 뭐 이준석 의원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날짜가 명시가 안 됐는데 뭐 대략 뭐 윤석열 그 당시 그 전 검찰총장이죠. 2021년 7월 30일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으니까 그 입당 전 뭐 언저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2021년 6월 7월 이준석 대표가 6월 11일에 대표가 됐으니까 뭐 그 이후로 한 7월 뭐 요 어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요 명 씨의 페이스북이 그 올라온 직후에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철이 없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런가? 이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이게 친오빠를 의미하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자, 이 카톡이 뭐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김건희 여사도 그 이 카톡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조작된 거 만약에 그 명 씨가 공개했다가 반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작은 안 된 걸로 보이고 실제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왜 날짜가 없느냐 하는 부분 하나. 그거 좀 의문이죠. 뭐 날짜까지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좀 의문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20분의 1밖에 까지 않았다. 내가 그 다 까면 윤석열 대통령 한 달 내에 탄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뭔가 대단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증거가 있는 첫 번째를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겁니다. 거기에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말대로 진짜 뭐 친오빠를 얘기하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물론 뭐 명태균 씨가 뭐 기자는 아닙니다만은 기자들의 경우에 뭘 이만큼을 취재해서 1탄을 쓴다. 그랬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첫 번째 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약간의 감각이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파장이 큰 거, 그걸 증거로 내놨겠죠. 근데 내놨다는 증거가 겨우 오빠 운운이냐. 그래서 뭐 설령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 오빠가 원래 철이 없다고 그래서 철이 없으면 탄핵되나요? 좀 뭐 이상합니다. 명 씨가 공개했다는 게 그렇게 그동안에 큰 소리를 쳐놨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 정도면 태산명동의 서일필 아니냐? 이런 거 뭐 100번 공개해 본들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씩 뭐 공개해가는 과정인지 뭐 명 씨의 그 앞으로 행동 반경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식선에서 보면 그리고 본인이 뭐 어떤 그 이 정치권 언저리에 있었다고 보면 이런 정도의 상식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공개했을 때 파장이 큰 것을 공개한다고 했을 텐데 그게 겨우 이거냐? 오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철없다 뭐 이런 정도냐?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본인이 뭐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든 것이 결국 허풍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중요하다고 첫 번째로 지금 증거와 함께 폭로를 했는데 그게 그냥 뭐 화제는 될 수 있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철없다고 그랬대. 화제는 될 수 있으나 그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 거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이제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명태균 씨는 주장할 텐데 그것이 결국 그 물속에 잠겨 있는 빙산의 대부분도 그냥 얼음 쪼가리 정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도 뭐 명태균 씨가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태균 씨가 첫 번째로 이게 증거다라고 하고 내놓은 것을 보고 그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죠. 빙산 위에 있는 물 위에 나와 있는 요건데 요걸 봤을 때 이 물 밑에 있는 빙산의 대부분도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명 씨의 증거 있는 첫 폭로가 결국은 그냥 까십거리였다. 이 기자들은 이제 그걸 까십거리라는 게 그냥 어디 뒷담화하기 좋은 그냥 뭐 얘기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과거에 정치 까십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까십거리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러면 그동안에 뭐 무슨 탄핵우는 다 허풍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명태균 씨가 첫 번째로 증거와 함께 공개한 폭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